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 25부의 법관을 추가해 신속한 내란 1심 재판을 약속하던 시각, 민주당은 사후 약방문은 유감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두는 내용입니다. 특검마다 3명씩 1, 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는데 이들은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 선택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입법부가 개입하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은 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 등은 별도 재판부로 교체됩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법안은 또 공직선거법처럼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한 선고를 하게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과 복권, 감형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기존 방식을 거스르는 건데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면서 여론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이 실체가 있다는 식의 묵직한 엄호가 이어졌는데 정작 처음 폭로했던 서영교 의원은 추가 증거를 내는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가 특검의 대법원장 수사를 지휘한다며 최종 목표는 이재명 정권이 영구 집권하는 일당 독재 총통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업과 생태탕, 청담동 첼리스트에 이어 이번엔 조희대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유튜브의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제3자간 녹취록이 헌법을 능가하는 그런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사법부 소장을 압박하고 재판부를 통째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됩니다.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해치지 않는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도 여야는 특검 수사와 사법 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각종 개혁 입법에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가시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의 검찰과 사법 개혁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전담 재판부를 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주 한번 위기적인 독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는 나 의원 주장에 김 총리가 내란 세력이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 의원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지금 내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그거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법, 노조법, 그리고 산재 예방 대책 때문에 기업이 다 망한다, 투자자가 다 떠난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국익을 훼손하는 선 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총리는 일반적 헌법 원리상 연임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방송 3법 통과를 놓고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직권면직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권면직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총리가 국회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정부 질문 내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의석에서도 고성이 터져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해달라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법원이 3대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 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해 일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기존 판사 3명은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보통 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문 전 대행은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이제라도 보통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기술 인력 출장에 대한 한미 간 유익한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현대차에 25%의 관세를 부과 중인데 한미 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 15%의 관세가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현대차가 조지아주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인력 상당수가 첨단 배터리 생산 기술의 최종 보정과 테스트 작업을 맡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가 단기 출장, 특히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상호 유익한 해결책을 도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뇨스 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Many of those colleagues were working on the final calibration and testing of advanced battery production technology at a battery plant supporting our operations in Georgia. We hope the US and Korea can work on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for short-term business travel, especially for specialized technical expertise. 네, 호세 무뇨스 사장은 미국의 한국차에 대한 관세가 15%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한미 간 합의를 기대한다는 발언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현재 25%에서 15%로 최대한 빨리 낮출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무역 협상 후속 합의에 빨리 도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25% 관세를 반영해 영업이익률 목표를 기존 7, 8%에서 6, 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은 지난 16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해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40%에서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 금액은 2025년에서 2028년 기존 11조 6천억 원에서 15조 3천억 원으로 3조 7천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무뇨스 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 all hope that both governments will be able to achieve an agreement sooner rather than later, and that would pose an opportunity for this year, and then hopefully the opportunity to plan ahead next year on a solid, strong performance of the company, even if on the 15%.
네, 현대차가 해외에서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한 건 올해가 처음인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 설명 행사는 뉴욕 맨하튼에 있는 더 쉐드에서 열렸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해외에서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한 건 올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 침체와 전기차 수요 둔화, 관세로 이어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복합적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중장기 전략에서 전기차 판매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 단위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는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한 이 세액 공제 종료로 전기차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자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로 판매 대상 목표를 전환한 겁니다. 이런 위기를 촉발한 미국 시장을 향해서는 투자와 생산 증대, 신차 출시 등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에서 입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특히 전기차 생산 기지였던 이 현대차 그룹의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 차종을 하이브리드 차까지 확대해 연산 생산 규모를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픽업 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을 겨냥해서 중형 픽업 트럭을 오는 2030년 이전 현지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북미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와 손잡고 중형 픽업, 소형 SUV, 소형 승용, 소형 픽업, 전기 상용 밴 등 5개 차종에 대한 공동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관세 유예를 연장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현지 시간 19일 통화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매각도 확정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틱톡 매각 합의를 고리로 미중의 관세 전쟁 휴전도 더 이어질 전망이군요. 네, 나흘 전 스페인에서 열린 미중 4차 무역 협상에 대해서 매우 잘 됐다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할 수 있다며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on a much bigger scale, we're pretty close to a deal. We may do an extension with China, but it's an extension based on the same terms that we have right now, which are pretty good terms. 관세 전쟁을 벌이던 두 나라는 지난 5월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고 이후 90일씩 합의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이 합의 시한인데 그때까지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협상을 타결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추가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틱톡 지분을 합법적인 미국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소유할 것이라면서 암살된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자신에게 틱톡을 시작하라고 처음 권유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It helped get me elected. In fact, Charlie said, "Sir, you ought to get on TikTok. You'd be great." But that was a reason we won the election by such a big number. TikTok has tremendous value. 19일 통화에서 두 정상은 중국이 그동안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한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 이전 여부 등 틱톡 매각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談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피살된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커크 언급으로 방송이 중단된 토크쇼 진행자도 비판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 ABC 방송의 간판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에 대해서 나쁜 시청률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키멀이 찰리 커크라는 위대한 신사에 대해 끔찍한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 즉 트럼프 지지 세력이 커크 살해범이 자신들과 다른 존재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키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토크쇼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미 방송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송사를 압박한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굴복한 방송사 측을 모두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유명 방송인들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하차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470조 원에 이르는 경제협력에 합의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해법도 논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현안 모두 복잡하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정상회담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런던 교회 총리 별장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양자 관계부터 우크라이나 또 가자지구 전쟁 등을 두루 논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The one that I thought would be easiest would be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President Putin, but he's let me down. He's really let me down. 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방위 지원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법을 논의했다면서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두 정상은 평화 로드맵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과 퀀텀 컴퓨팅, 원자력 협력 방안도 모색했는데요. 회담 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롤스로이스 등 양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가 참석한 행사에서 미영 기술 번영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양방향으로 총 2,500억 파운드, 470조 8천억 원이 흐르게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is tech partnership has the power to change lives. We've renewed the special relationship for a new era.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1기 임기 시절인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영국에서 동일 인물을 두 차례 국빈 초청한 것은 왕족을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어제 국빈 만찬에서 영국과 미국의 깊은 유대 관계를 강조하면서 두 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외교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이 인생 최고의 영예 중 하나라며 양국 관계와 정체성의 유대는 귀중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 기반 속에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가며 초강대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을 계기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털어놨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통적 공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두 강대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설 위험이 있다며 가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중국과는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만큼 관계를 잘 관리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압박은 해답이 아니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단계적 해법을 재차 거론하며 우선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시 일부 보상을 하고 이후 군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이 매우 엄격했고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거라며 미국 측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상황을 매우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면서
경제를 성장의 궤도에 올리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꼽았습니다. 타임지는 혼란기에 집권한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K-팝 데몬 헌터스 등 K-컬처가 계속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런 열풍을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9%로 집계돼 2주 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오른 31%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00일간 국정 운영에 대해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3%로 예상보다 못하고 있다는 답변 31%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모름, 무응답은 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묻는 질문에는 잘 대처했다가 51%, 잘못 대처했다는 3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9.7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를 묻는 말에는 낙관, 비관 전망이 나란히 43%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22%로 8월 1주차부터 4차례 연속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장모 씨 등 중국 교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윗선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교포 장모 씨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장 씨는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와 또 다른 피의자 류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일대를 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 류모 씨는 무단 소액 결제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3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공격으로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카드 조좌준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결과 200GB 분량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출 고객 297만 명 가운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가 유출된 고객은 28만 명으로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거래를 할 경우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며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되면 모두 보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농산물 할인 행사를 하면서 행사 기간 직전에 가격을 올린 뒤에 이를 다시 인하해 할인한 것처럼 파는 꼼수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3년 6월에서 12월 진행된 6개 대형업체 할인 행사에서 농식품부는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하면 업체 1인당 10,000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유통업체들은 할인 대상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할인 행사 직전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 지원 효과가 대부분 소비자가 아닌 업체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만 농식품부는 업체들의 이런 꼼수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3,460을 돌파하며 또다시 새 역사를 쓴 코스피. 국민 주식 삼성전자도 1년 1개월 만에 8만 원대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귀국합니다. 협상과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일 자동차 관세가 역전된 상황에서 과연 미국 측과 어떤 논의를 마치고 왔을지 관심입니다. 아이폰 17의 공식 출시일인 오늘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의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고급형 모델 펜 에디션 제품을 출시합니다.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 신제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늦더위가 사라졌습니다. 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태풍 북상이 마지막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비가 그치며 맑은 가을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다운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다시 비가 예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0에서 60mm, 서해안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기온을 끌어내렸습니다.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30도 아래 평년 기온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밀려온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감싸며 기온 자체가 4, 5도가량 떨어진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 주말부터 북쪽 찬 공기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찬 공기는 태풍의 북상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 남해에서 발생한 열대요란 혹은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달 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태풍이 한반도에 내습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예정된 10월 상순에는 기압계의 변화가 유동적인 만큼 태풍 북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건 지난 2012년 총재직에 오른 뒤 처음인데요. 한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22일 오후에 열립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 특검은 조사 하루 만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돈을 건넸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한학자 총재라는 겁니다. 한 총재는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자진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건 2012년 총재직에 오른 뒤 처음입니다. 특검은 또 한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전 세계본부장 윤 씨의 개인 일탈일 뿐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특검은 통일교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원 명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입니다.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김건희 특검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측 사이에 신경전이 오갑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13일 그리고 18일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해 의혹의 진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며 형식이 압수수색일 뿐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당원 명부 관리업체도 압수수색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투자금 출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의원회관 이춘석 의원 사무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수색 다 끝내고 나오시는 게 좋은 건가요? 이 의원이 참후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의원실을 찾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투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목록에는 보좌진들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의원실 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영장에 적시된 자료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춘석 의원이 친고 재산의 2배가 넘는 10억 원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후원금 등 정치 자금이 투자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주식 차명 거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투자금은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수익과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했다고 해명했는데 지난주 경찰에 투자금 출처와 관련한 계좌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는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의원과 차보좌 간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의 경찰서장이 청탁을 받고 암호화폐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내 경찰서 서장인 A 총경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A 총경이 코인 투자업체 관계자 B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뒤 B 씨의 자금 세탁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총경은 지인인 B씨가 투자를 권유해 5천만 원을 건넸고 코인이 상장에 실패한 뒤 앞서 약속했던 일부를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거액의 범죄 수익 세탁을 규명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상품권 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 143억 원을 입금받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다시 범죄 조직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검은 경찰이 A씨를 단순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이 이송된 뒤 범행 전체 규모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회사 돈 수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상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들을 상대로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친 뒤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훈계하자 폭행에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른바 바지 매수인 명의로 수도권 빌라 300여 채를 사들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총괄 모집책과 브로커 등 15명을 검거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서울 화곡동 곰달래 사거리 인근에서 50대 남성 환경미화원 A씨가 쓰레기 수거차와 전봇대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남양주시가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온 불암산 일대 무속촌 불법 건축물 50여 곳을 전면 철거합니다. 네, 위험 요소가 많아 도심 속 화약고로 불리던 곳인데요.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암산 한가운데 차려놓은 재단 앞에서 무속인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계곡 앞에선 징을 치며 무속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1980년대부터 불암산 기도발이 영험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무속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산속 곳곳에선 무속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신당을 만들어 촛불을 켜놓거나 집처럼 꾸며 전기선이나 LPG 가스통을 설치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안에 무단으로 만든 불법 건축물입니다. 무당들이 점거를 해서 여기서 구슬하고 촛불을 피고 그래가지고 산불에 가장 위험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올 수 없는 어떤 위화감 조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암산에 장기간 방치된 무속행위 장소 등 55곳을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대상은 굿당과 불법 주거용 컨테이너, 조리 취사시설 등으로 총 면적이 9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소방서와 경찰서, 시청 인력 80여 명과 중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자연 환경을 되살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철거한 이후에 시민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맨발 걷기길이나 그 산책로 같은 것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계곡과 불암산을 즐기면서 시는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계고와 시정 명령을 시행했지만 자진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거 현장을 지켜보던 무속인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우수한 젖소를 선발하고 개량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DNA 정보를 토대로 젖소 개량 속도를 무려 4년이나 단축하는 기술이 도입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연구원들이 송아지 꼬리에서 모근 조직을 채취합니다.
DNA 정보를 분석해 해당 송아지가 훌륭한 시수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엔 젖소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해 부모의 혈통과 우유 생산 기록 등을 따져 5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농진청이 도입한 유전체 유전 능력 평가 기술로 송아지 단계부터 능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가 정확도가 25%에서 60%로 무려 35%포인트 향상됐습니다. 유전체 유전력 평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자료를 이용해서 여기에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유전체로 정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정확도도 높일 수 있고 평가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평균 5년 6개월 걸리던 시수소 선발 기간이 1년 6개월로 4년이나 단축됐습니다. 낙농가도 신기술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를 조기에 걸러내 불필요한 사육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농장주가 사전에 캐치하고 알 수 있으면 그 추가로 저희가 착유로 올라오기 전 생산비가 많이 절약될 것 같고요. 농장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진청은 유전체 자료 수집 규모를 연간 3,000조로 늘리고 농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체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유명 배우나 가수들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를 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정부도 엄정 대응을 경고했는데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 육아 정보 공유 카페에서 시작된 배우 겸 가수 수지 씨의 결혼설. 근거 없는 유언 비어로 확인됐지만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떠돌면서 소속사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설에 휘말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배우 고현정 씨는 직접 자신의 가짜 부고를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고,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죽지 않았고요. 배우 이순재, 백일섭, 선우용녀 등도 반인륜적인 가짜뉴스에 악용됐습니다. 연예인들의 일반인 가족도 피해 대상입니다. 최근 결혼 소식을 밝힌 가수 김종국 씨는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방송에서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악성 루머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연예인들은 이제 소속사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 측은 인터넷에서 지속적인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인형사상 조치에 나섰고, 해당 유튜버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을, 손해배상 소송에선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가 막심한 데다 조회수로 폭발적인 수익을 거두는 인터넷 구조상 현행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되면은 한 달에 1억까지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죠. 간접 광고와 슈퍼챗의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가짜 뉴스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중복 과잉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제도 개선에 앞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짜뉴스 수익을 넘어서는 실질적 처벌과 재범을 막는 예방책이 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번 주 곳곳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중서부와 호남까지 확대하겠고, 밤에는 영동과 영남 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대부분 10에서 60mm가 되겠고, 충남과 전북 서부 많은 곳은 최고 8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사이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1도, 세종 19도, 창원은 19.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1도, 대전 22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영동은 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